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쿠팡이 확인한 유출 규모는 3,370만 계정에 이릅니다. 쿠팡을 쓰는 사람은 거의 다 털린 건데요.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일부 주문 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3,370만 개가 무단 유출된 사실을 오늘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쿠팡은 전체 고객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객 대다수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와 전화번호, 일부 주문 정보까지 거의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털린 겁니다. 하지만 쿠팡은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킹 시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비정상적인 방식의 계정 접속이 있었고 계정이 탈취당한 걸로 보입니다. 쿠팡은 외부 보안 전문가들을 영입해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신사와 금융기관, 코인거래소에 이어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쿠팡 정보까지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무고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며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 방송 뉴스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장 의원은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위대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대처해야죠. 대응해야죠.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다른 정당 소속 보좌관들끼리 회식을 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장 의원이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소인과 장 의원이 나란히 앉아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이 추행을 했다는 게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의 주장입니다. 장 의원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자신의 SNS에 당시 음식점을 찾아온 여성의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인 남성이 자신을 폭행하고 폭언해 경찰까지 출동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장 의원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3년도 더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에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건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협박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장경태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장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경찰이 조만간 고소인과 남자친구에 대해 참고인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장 의원과의 진실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가 지목됐었죠. 그런데 참사의 진짜 원인은 시공사가 창문 보호를 위해 붙여둔 스티로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를 감추려고 홍콩 전통의 대나무로 화살을 돌린 게 아니냐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외벽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거센 불길이 덮치고 간 아파트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녹색 안전망이 타버린 자리에 대나무 비계가 아직 버티고 남아 있습니다.
땅으로 떨어진 비계들도 연결 매듭이 끊어졌을 뿐 대나무 자체가 타버리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참사의 불쏘시개로 지목됐던 대나무 비계가 사실은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但係咧，即係如果你話喺地盤施工嚟講咧，燒佢啊，其實金屬棚竹棚咧都係唔容易燒着嘅。 홍콩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처럼 대나무 비계와 녹색망을 친 채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나무 비계는 홍콩 건축의 정체성이라 불립니다. 금속 비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또 좁고 빽빽한 홍콩 도심에서 설치와 운반이 훨씬 쉽습니다. 작업자들은 대나무 비계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合乎勞工處標準咯。燒嘅係咪㗎？呢啲竹子係特別處理㗎。Statue。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불안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我又冇啊，我又覺得都係度度都係咁上下啦，都冇話咩安唔安全嘅呢啲意外嘅嘢。佢話攞啲嘢物料去研究咗，出咗報告話安全。 홍콩에선 실제 참사를 키운 원인은 시공사가 창문 유리를 보호하려고 부착한 스티로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只係考慮就話唔好阻啲灰塵啊，或者係擊碎嗰個玻璃，但係你冇考慮到嗰個安全嘅因素。呢啲佢哋喺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연성 자재인 스티로폼이 쓰이도록 방치한 건 물론 대나무 비계 위에서 담배를 피웠고 화재 아파트 8개 동 전체에서 화재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인들은 정부가 미흡한 안전관리를 감추려고 전통의 대나무 비계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睇下你點樣做咯，有時我覺得如果你用翻銅嗰啲咧，可能對工人嚟講亦都係一個即係吃力啲嘅。我自己咁睇啫，鐵啊係咪？ 홍콩 정부는 모두 11명의 시공업체 관계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단식 농성이 3주를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홈플러스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홈플러스가 이대로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이 10만 명에 이릅니다.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홈플러스에서 계산대와 장난감 매장을 담당했던 이들이 지금은 천막 안에 누워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 3명이 대통령실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지 어느덧 22일이나 됐습니다. 허리에는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아 기대지 않으면 앉아있기도 힘들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천막 안에는 밤마다 이슬이 맺힙니다. 침낭이 헛뻑 다 젖어서요. 그대로 그냥 물이에요, 그냥.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침 되면 그게 차가우니까 더 춥잖아요. 그럼에도 단식을 계속하는 건 홈플러스 사태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10년 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후 4조 원 넘는 자산 매각과 높은 배당이 이뤄진 반면 회사 경영은 날로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 3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9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인수하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고통은 10만 명에 이르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음 달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고 전기료 체납으로 매장은 당장 불이 꺼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입점 업체들은 최근 다음 달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세금도 700억 원 가까이나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새 주인을 찾는 작업에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구 노력이라든지 사재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뿐이고 이제 MBK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한계를 뛰어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노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당장 모레부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보호하겠다며 제3세계 국민들의 이주를 막은 데 이어 외국인들의 망명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언론에 대한 태도도 더욱 과격해져서 기자들에게 멍청하다는 등 대놓고 폭언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CBS 기자가 주 방위군 병사 피격 사건의 책임을 왜 전임 정부에게 돌리냐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폭언을 했습니다. That there was thorough vetting by DHS
and by the FBI of these Afghans who were brought into the U.S. So why do you blame the Biden administration? Because they let them in. Are you stupid? Are you a stupid person? 분이 안 풀렸는지 같은 표현을 또 썼습니다. And you're just asking questions because you're a stupid person. 기자들에 대한 거친 반응은 잦아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엔 뉴욕타임스 기자를 겨냥한 SNS 글에서 겉과 속이 모두 추한 삼류 기자다. 뉴욕타임스는 쓰레기 신문, 국민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기자는 최근 트럼프의 나이와 체력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에 거칠게 대응한 겁니다. 앱스타인 문건을 묻는 블룸버그 기자에겐 돼지라고 했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전 언론인 까슈크지의 살해 의혹을 묻는 ABC 기자에겐 형편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You're a terrible person and a terrible reporter. 최근엔 여기자들에게 폭언이 집중됐지만 사실 남녀를 가리지 않아 왔습니다. 오히려 공통점을 찾는다면 민감한 주제를 건드릴 경우 분노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집권 일기 이민자와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묻는 CNN 기자를 쫓아낸 건 그 서막이었습니다. CNN should be ashamed of itself having you working for them. You are a rude, terrible person. 최근 사건들도 이민자, 체력과 나이, 그리고 앱스타인 문제 등 하나같이 껄끄러운 주제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핍박을 당한 언론인들은 정부를 정면으로 다루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폭언과 모욕이 당장은 듣기 힘들어도 사실까지 바꾸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